네, 안녕하세요. 의사 오영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음식에서 오는 알러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에서 오는 알러지는요, 당분이나 이 지방질은 그 알러지를 잘 안 일으키는데 단백질, 프로테인, 이것이 알러지 반응을 많이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단백질이라는 것은 이 아미노산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생긴 것이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벽돌이 이것이 아미노산이 되겠고, 이 벽돌벽이 바로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요, 소화가 돼가지고 이 벽돌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아미노산 하나하나를 전부 분해합니다. 분해해가지고 우리 인체에 있는 단백질로 합성시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 소화되지는 않고요. 한 2%는 불완전 소화가 되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미노 애시드가, 아미노산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요, 어떤 때는 우리 면역 기관이 기생충으로다가 오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푸드 알러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역 기능이 허당 짚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에는요, 여기 보시면 임파선이 이렇게 쫙 깔렸습니다. 근데 임파구의 기능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지휘관들은 전혀 전쟁에는 가서 나가지도 않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임파가 있는가 하면은 또 뭐가 있냐면요, 자중하고 경고망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거라 하는 임파부가 있습니다. 우리 창자 안에는 이 T셀에도 레귤러터리 T셀이 있어가지고 과잉 충성하는 그 알러지 반응을 막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아주는 기능이 좀 부족하면은 알러지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어린애한테 왜 많냐면요, 어린애들은 소화 기능도 좀 떨어지고 이 면역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 알러지는 어린아이들한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요, 그 무슨 월남전에 뭐에서 무슨 새소리 나고 무슨 부시럭소리 나는데 그냥 총을 다 쏘면 진짜 이 전력 소모를 하니까 적군이 나타날 때 이 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 알러지는요, 먹거나 먹으면 이게 금방 납니다. 그 이유는 한번 음식이 들어오면 이제 우리 몸에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생겨요. 항체만 생깁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항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체로 딱 만들어 놓고서 너 요놈 오기만 해봐라 하고 있으니까 금방 생깁니다. 하지만은 그 포이즌 아이비 같은 경우는요, 유루시라는 그 기름이 피부로 들어가면은 랭거드 셀에서 이걸 갖다가 발견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보고를 합니다. 여기 수상한 사람이 왔거든요. 그러면 본부에서 이 사람이 없애버려. 그러니까 2, 3일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자분들이 제가 여기에 알러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들어보면요, 90%는 가짜입니다. 알러지라는 것은 항원 항체 반응이 있어야지만 알러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저는 밀크 알러지가 있거든요. 이건 밀크 알러지가 아니라 밀크에 있는 락토스를 갖다가 분해하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질이 안 좋은 생선을 먹었더니 그건요, 알러지 반응이 아니라 그 생선이 좀 썩으면요, 거기 히스타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히스타민을 먹어서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90%의 그 푸드 알러지는요, 어디서 생기냐면 해산물하고 그 씨앗, 그러니까 뭐 땅콩, 그 다음에 뭐 소이빈, 위트, 잣, 이제 이것이 다 이제 그 푸드 알러지가 생기는 9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애들이 그 푸드 알러지가 있다고 돼요. 이제 나이가 먹으면 점점 이것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서 생긴 건요, 그게 잘 안 없어지고요. 특히 이런
무슨 땅콩이나 해산물에 생기는 건 그것도 없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잘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푸드 알러지가 생기면요, 뭐 이렇게 가렵고 두드러기만 생기면은 그건 뭐 부분적인 반응이니까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데 이 몸 전체에서 반응이 나면 이것이 무섭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이제 쇼크가 와서 죽게 되죠. 이게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걸 먹어가지고서 지금 두드러기가 났거든. 그러면 제가 휴전선에서 지금 폭탄이 떨어졌거든. 그러면은 이것이 이 로컬 컨플릭트인지 고기만 난 건지 전면전인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쇼크가 나면요, 그때는 그 에피펜이라는 것을 주사해야 됩니다. 이것을 주사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취도 불났을 때 물을 확 끼얹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물을 한 방 끼얹어서 꺼질 수도 있지만 이것이 또 살아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이면 이걸 2개 갖고 다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사를 맞아서 나아지면요, 이것이 완전히 난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임시로 이것만 맞고 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혈압약 중에서 아테노론 약이 있는데 이 약을 먹으면요, 에피펜을 주사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알러지 있는 분은 이 아테놀 같은 그런 혈압약을 잡수시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가지고 제가요 이거 먹고 지금 죽을 뻔했다가 살았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들이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피를 뽑아가지고 시험관에서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심이 갈 때만 이 검사를 하지, 어떤 때는 검사를 해보니까 땅콩에 알러지가 있어요. 그런데 나 이거 땅콩 매일 먹거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진단을 확인할 때만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시험관에서 실험해보니까 이건 그게 안 나왔는데 분명히 알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아무래도 수상하다 그러면 직접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이거 하다가 쇼크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음식에 알러지 있는 분들이 어디 나가서 잡수실 때는요, 구워서 먹으면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키위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토마토에도 알러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일에서 나오는 알러지는요, 좀 미약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걸 먹으면요, 목구멍이 간질간질해지는데 뱉으면 또 없어지고, 어떤 때는 삼키면 없어지고, 그렇지만 이게 심한 반응이 안 나오는데, 이런 무슨 해산물이나 뭐 자땅콩 같은 것은 쇼크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흔치는 않지만 뭐가 생길 수 있냐면요, 알러지 때문에 위염, 식도염, 장염이 생기는 수가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분홍색이라는 거,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이오시노필입니다. 그 이오시노필이라는 것은 아주 백혈구 중에서도 아주 독한 놈인데, 이런 것이 그냥 모여 있어가지고 그 염증 일으키면은 어떤 때는 먹기만 하면 배가 아프고 뭐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그전에는 지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위산역류다 하고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요즘 보니까 그 알러지 때문에 배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때는요, 그 밀, 보리 같은 데 먹으면 그 글루텐이라는 물질 때문에 이 장에 그 염증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것이 정상적인 거고, 이것이 글루텐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짧아졌습니다. 이것은 알러지 반응은 아니지만은 그 글루텐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패는데 이것을 유발시키는 것은 그 신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루텐이라는 것은 알러지 반응보다는 그 유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알러지는 그 예방하는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어머니 젖을 적어도 6개월 동안 먹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애한테 무슨 뭐 땅콩이다 뭐 그런 거 갈아서 먹이면요, 몸에 좋다고 먹이지만은 걔들이 그걸 핸들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보통 한 2~3살 넘어간 데부터 그런 땅콩 같은 것은 주면 더 안전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그 음식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그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요, 어린아이한테 적어도 6개월 동안을 모유를 먹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들이 그 알러지를 검사할 때는 이것을 진짜 이것이 알러지인지 아닌지 그런 확인할 때만 검사를 하고요.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요, 이 에피네프린 주사약을 적어도 2개는 휴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